것을 떼고 스스로 성장하라라고 미군이 요청했고 저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시작한 지도 50년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환 교수를 모셨습니다. 그 중부사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중부사 연락장교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데 어디에 있어요? 미국의 플로리다 있지 않습니까? 네. 플로리다 휴양지로 유명한 곳인데 트럼프의 그 골프장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마랄라고인가 하는데 알아라고 비밀 문서 숨겨뒀다가 뭐 요즘 뭐 소송 아마 가게 될 것 같은데 거기 마이애미 비치도 있고 하는데 이쪽은 템파라고 우리 옛날에 우리 추신수 선수가 템파에 아마 그렇죠. 선수로 활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경주 선수도 미국에 진출했을 때 올랜도에 가서 좀 살았는데 거기에 뭐 골프장이 엄청나게 많죠. 따뜻한 곳입니다. 뜨거운 곳이죠. 골프도 많이 쳤어요? 거기 중부 사령부 안에 18홀 골프장이 두 개 36홀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 연락장교 가는 거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그럼요. 시험 봐서 가죠. 그러니까 치열하지. 왜냐하면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보고 또 역할을 하니까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뭐 참 자랑스러운 캐리어를 갖고 계신데 네. 이제 또 그 일이 중요하잖아요. 일. 아르빌에 배치되었던 우리 자유툰 사단. 예, 네. 이제 파병을 결정하고 그 파병 업무를 수행하고 다 중부사에서 관여한 거죠? 그렇죠. 그 업무의 실질적인 사령부급 협조, 우리 한국 정부가 요청하는 것은 그 요청을 중부사령부에 전달할 경우에 중부사인 협조단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쪽 요청사항도 협조단을 통해서 한국 합참과 국방부에 전달이 됩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케네디와談판을 하면서 그냥 선제적으로 제안한 게 월남 파병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외교적 그걸 지렛대 삼아서 얻는 게 굉장히 많죠. 대단한 결심이었다면 전략적 결단. 그런데 유사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미국도 안 가봤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이툰 사단의 파병을 밀어붙였어요. 네. 당시에 진보 진영에서는 결사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또 지렛대 삼아 한국의 제조업 분야에 뭐 대폭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특히 한미 FTA도 관철시키면서 아니 그렇던 전략적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이툰 사단 전투가 치열했습니까? 제가 스 박사님 그 당시에 청와대에 계셨다고 하니까 내막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이툰 부대하고 아프간에 파병돼 있던 우리 공병하고 의료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 실제 현지 활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배치된 곳은 아르빌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라크의 동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MNDNE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파병된 그 사단에 실제로 전투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예. 거기 왜 갔냐고? 네. 비아냥대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거 들었죠? 그럼요. 스 박사님도. 당연히. 근데 제가 아니 전투도 네. 거기 가서 그 꽃갱이가 산만 들고 작전하느냐고. 제가 그 당시 중부 사령관이 아비자이드 대장이셨는데요. 그분이 공간이 바로 그 저희들 사무실 옆에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주로 이제 그분은 제가 보니까 한 달에 절반은 쿼타르에 있는 현지 지휘소, 전방 지휘소에 가 있고 절반 정도는 템파에 와서 업무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 자이툰 사단을 방문해서 배치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방문해가지고 소감을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very interesting 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흥미로운 인간들 이 뜻인가? 약간 긍정의 의미가 섞인 뭐 한국에서 그래도 긍정이라고 보기는 사단을 보내서 이게 우리 중부 사령부의 작전을 돕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어의 의미도 그렇고 약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인터레스팅 하면 요 꾀놀이 같은 놈들 이런 뜻이 좀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거기에다 좀 웃기는 건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 전략적 결심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우리의 피를 흘리지 않는 방안을 찾은 우리 나름대로 이제 꾀였죠. 임무를 잘 수행하고 왔어요. 그 평가도 좋았죠. 일단 그 현지에서 제가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었는데요. 지금 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야 전투 부대가 파병돼서 현지에서 전투를 하지 않으면 뭐하러 왔느냐. 그 주장이
일부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우리 그 중부사를 방문하는 한국인들 사이에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제가 조선일보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허영범 기자라고 있었습니다. 맞아. 그분 국회의원 하려고 당시 자유한국당인가요? 그쪽으로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다 낙선이 됐는데 그분이 왔다 가서 쓴 기사도 그런 논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 기사 보고 저희 합참에서 반박 기사를 내야 되겠다고 해서 그 현지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쓰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때 당황스러웠던 게 한국군 장성들 왔다 갔던 장성들 그리고 제가 모셨던 분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투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한 명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르빌에서 전투는 하지 않고 주로 민사작전 위주로 작전을 했잖아요.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아르빌에 있는 주민들이 워낙 자위툰 부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붙였는데 그게 신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중부사에서 매일 월요일 아침에 전체 회의를 합니다. 중부사의 장군들 연관장교 참석하고 저희 협조단이 무려 64개국이 있었어요. 네. 그 국가의 대표단에 한 명씩 참석하는데 주로 제가 거기 참석을 했는데 거기 가면 브리핑의 첫 번째가 이라크 지도를 크게 띄워놓고 지난주에 발생했던 사건, 테러, 사망자, 사상자의 원인 이런 거를 전체 현황판에 첫 번째로 띄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대별로 현황이 쭉 드러나는데 아르빌에 있던 자위툰 부대는 MNDNE였단 말이에요. 우측 메뉴에. 거기는 항상 사망자가 제로입니다. 사상자도 제로. 그럼 밑에 이렇게 이라크 바그다드 일대 미군들 거기 사망자가 그 당시에 거의 5,000명까지 육박했죠. 2007년도 말에는 사망자가 5,000명이 돼서 실제로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그 철군 주장도 강력해지고 야당의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 매일 월요일 날 회의할 때 그때 보면 그 협조단의 대표들이 교체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새로 온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그 브리핑을 받다 보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저 MNDNE는 어쩜 저렇게 사상자도 없이 부대가 유지되느냐 저거 어디냐 라고 질문해서 거기 중부사에 있는 그 장군이 저를 턱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어이 코리아 네가 답변 좀 해.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군이 전투가 없는 부대에 가서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군이 투입되어서 저 지역을 더욱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군의 병사들이 했던 민사작전의 사례를 필요하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전을 마치고 철수할 때까지 사망자는 발생을 안 했군요. 네. 근데 무슨 사고는 좀 있지 않았어요? 거기 사고가 자위툰 부대에도 몇 가지 사고가 있긴 있었죠. 근데 큰 사고는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죠. 사고가 있다 해봐야 그냥 일반 부대 관리 차원의 사고였지. 그렇죠. 예. 대규모 테러라든가 그런 전투 행위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고 아프간에서는 이병소 정문에서 보초를 쏘던 제가 볼 때 당시 그 윤병장인가요? 했던 친구가 폭탄 테러로 사살된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중부사의 사령관은 적극적인 전투 행위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 이름을 밝히긴 뭐한데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일인데요? 그때 이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했을 때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그 64개국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아프간에 파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민간 시설을 복구하는 이 기능 임무로 좀 변환되면서 거기에 지역 개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여건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사업이 발달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라크전을 또 시작합니다. 그 이라크에 공격에 들어갈 때는 그 국가 중에 대부분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결심한 과정이 한 1년 이상 걸렸잖아요. 그래서 일부 소수 국가만 따라가고 이쪽에 아프간전에 비해서는 국가적인 어떤 국제적인 지원을 거의 못 받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쪽에서는 자꾸 한국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 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개입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전체 모아놓고 당신들 나라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전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 당시 국무부 아마 아태 보좌가 우리 협조 단장들 64개국을 모아두고 그런 상황을 설명했는데 당시에 저희 단장께서 맨 앞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제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뒤에 듣고 약간 의아해했는데 질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 지금 그 단장께서 한국을 대표해서 왔는데 한국군을 대표해서 왔는데 지금 그 지원을 요청한 사람에게 우리 정부에게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요청해주는 문서 같은 것을 보내주라. 그 얘기를 우리가 요청을 또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은 우리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니, 우리 정부 대표로 가서 우리 정부 대표로 와서 우리 정부에게 좀 얘기해달라.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게 당신 나라가 미국이고 우리는 한국인데 압력을 좀 행사해달라. 라는 식으로 비춰서 뒤에서 장교들이 약간 키득키득 웃고 네. 좀 제가 그때 약간 창피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한미 동맹의 어떤 그 씁쓸한 뒷맛이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국제사회에 가서 태극기 꽂아놓고 그 앞에 테이블에 앉게 되면 굉장히 우리 책임감이 원래 의연해지잖아요. 네.